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은 그동안에 우리 태극기 물결을 위해서 부산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동안에 태극기 물결을 부산에서 집회를 하시는 고생이 많았습니다. 네네. 더구나 오늘 또 유명한 분 오신다기에 저희들이 왔는데 목사님 얘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 11월 18일 날 부산역 광장에서 현 전국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광장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500명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해를 거듭하고 차수를 거듭하면서 저희가 1월 19일 날 집회에는 10,000명 선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2월 2일 서면 집회는 15,000명이 모여지고 마지막 저희가 3월 9일 날 헌재 결정을 앞두고 3월 9일 집회는 2만 명이 부산역 광장을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그때 강사가 김평우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원하는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고 인용이 되는 바람에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 하는 목적은 탄핵이 인용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오늘 강사님 중에서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시한 목사님은 지금 트럼프 정부에게 북한의 문제가 1순위로 이 정책을 갖고 가기를 건의를 했던 분인데 그런 정책을 받아들여서 트럼프 정부가 이제 북한 문제를 놓고 지금 우리나라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접 그분을 모시고 오늘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태극기 물결연구소의 김일선 박사님, 김일선 대표님을 또 모셔서 비록 우리가 인용은 되었지만 우리가 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귀한 두 분 강사를 모시고 우리가 오늘 세미나를 합니다. 처음에 주체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5번을 집회를 했고 애국시민 부산연합으로 3번을 집회를 했고 단기국 부산연합으로 2번을 집회해서 총 10회를 집회했는데 그때에 우리 새로운 한국에 회원 가입을 해주신 시민들이 8,50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미나도 하고 이제 우리 새로운 한국에 가입하신 분들을 구조직을 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잘못 갈 때에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민사회 단체로 활동하기 위해서 오늘 구조직도 하고 대의원 유촉도 하고 또 그동안에 집회했던 해무도 해서 결과에 대한 것들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집회를 세미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목사님께 울산 우리 온 부산의 시민들은 진짜 태극기 물결들은 박수를 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이들 그 가슴 아프시고 막 화도 나시고 그러시죠? 오늘 요 강연이 끝나고 나면은 활짝 웃고 대구로 가시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당면한 국가의 위기, 이것이 위기로 끝나고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일으킨 그 적들, 그 나쁜 사람들, 그들의 한계가 무엇이고 그들이 필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미 우리가 이긴 이유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그 사실과 팩트와 분석과 어떤 방향성 있는 어떤 메시지화를 저희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야 우리가 이겼다 니들 이제 까불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스스로 하고 지구로 갈 수 있게끔 열심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라고 합니다. 여기 나온 대로 태극기 물결이 생긴 이후에 저희가 이 상황을 그대로 놓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뜻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 사태의 원인이 뭐고 배경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를 저희가 즉시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해법을 나름대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태극기 물결 연구소라는 것을 조직을 했고 애칭이 그 약칭이 저희가 좀 재밌게 했습니다. 긴 이름을 부르기 쉽지 않기도 하거니와 여러분 기억하시기 좋게 태극기 물결 연구소의 태자와 연자를 따서 태연입니다. 물론 태극기 연구소의 태연은 그 뜻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글 뜻에
태연 그러면은 뭐가 두려워할 상황인데, 무서울 상황인데, 나온 대로 예사롭지 않게, 여유롭게, 차분하게 대처하는 그러한 그 우리의 마음씀, 거기에 대한 행동을 얘기합니다. 지금 태극기 물결이 이미 힘을 얻었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닥친 이 상황을 갖다가 태연하게, 자신감 있게 이미 이겼다는 확신을 가지고 상황을 대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즐겨 쓰는 그 이미지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데 이 사태가 벌어진 직후부터 하루에 뭐 거의 뭐 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막 그런 데 매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옳고 뭐가 그런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모를 때에는 절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그림 너무 이뻐서 제가 가끔씩 인용하는데요. 태극기를 든 소녀입니다. 예쁘고 깨끗하게 생긴 소녀인데 소녀가 잔잔하게 얘기합니다. 야, 촛불아, 보고 있니? 나는 우리 애국 시민들은, 애국 국민들은 태극기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이 사랑하는 나라 너희들이 함부로 해치지 말고, 혹시 속아서 누가 선동하는 거에, 세뇌시킨 거에, 잘못된 거짓 정보에 속아서 촛불 나갔으면 거기 이제 나가지 말고, 이 나라는 우리 모두가 같이 지키는 거니까 우리 같이 지키자. 뭐 그런 저는 느낌의 메시지가 잔잔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얼마 전에 3월 10일 날 헌재가 말도 안 되는 불법 선고를 내렸습니다. 맞죠? 그래서 상당수의 국민들은 화도 나거니와 동시에 아이쿠 이거 끝인가? 절망감도 생긴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전쟁입니다. 지금 아직 총만 안 쏘았지, 폭탄만 날아다니지 않지. 이념 전쟁이고 국가의 존폐를 다투는, 국가를 뒤흔드는 이들과 이 국가를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이들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잘못 이거를 대처하면은 실제로 전쟁에 준하거나 전쟁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그 대화의 시작은 전쟁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전쟁할 때 여기다 군 다녀오신 분들, 남자분들은 다 대부분 다녀오실 것이고 개념을 아실 텐데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전쟁은 적과 아군이 있습니다. 피아가 있습니다. 우리 편이 있고 상대편이 있습니다. 대부분 전쟁에서 이기는, 전쟁을 치르는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적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전투 환경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을 파놓고, 물을 파놓고, 흐름을 파가지고 내가 이겨버리는 그런 싸움하는 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지혜입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변형시켜서 말씀드리면, 적이 만들어 놓은 룰에, 어떤 규칙에, 법에, 틀에, 프레임에 적응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룰로 적을 압도하면서 싸우는 것이 전쟁을 지혜롭게 하는 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삼국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갈공명이 나오는 적벽대전 장면입니다. 3월 10일 날 선고가 내려진 순간 헌재에서 아이쿠 우리 이거 진 거 아닌가? 어이쿠 대한민국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잠시 불안하기도 하고 우려도 되고 분개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과연 이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나 하고 굉장히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우리 옛날 얘기이고 소설이기도 하지만은 삼국지에 보시면은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아, 우리가 진 거 아닌가? 우리 새가 너무 약해서 진 거 아닌가 하고 포기를 하는 상황에서 제갈공명이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가진 새가 약하고 적들이 무지무지 센 것처럼 느끼게 보이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혜롭게 이길 수 있는 원칙이 있고 법칙이 있고 전략이 있습니다 하면서 실행한 게 이제 배를 띄워서 꽹가리치게 한 다음에 적들을 혼란스럽게 겁나게 한 다음에 화살을 쏘게 해서 그 무기까지 다 내 걸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지혜를 한 걸 여러분이 아마 읽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직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적의 배가 한 대로 묶이게 하는 또 그런 그 계략을 쓴 다음에 저걸 화공으로 해서 저걸 아주 괴멸시켜 버렸습니다. 절대적으로 압도적으로 셌다고 느껴지는 조조군대를 아무 힘도 없고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고 정말 의욕도 없고 사기도 없는 우리 편을 제갈공명이 지혜와 전략으로 아주 괴멸시켜버리는 재미있는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설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에 대치시키시면은 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태극기 집회할 때에도 저는 이 구호를 여러분이 좀 사용하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불법 탄핵 원천 무효. 불법 대선 원천 무효.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불법 탄핵 원천 무효. 불법 대선 원천 무효. 저들이 만들어 놓은 전쟁터가 전투판이 불법으로 탄핵 상황을 만들었고, 그리고 60일이라는 어떤 법적인 프레임을 또 잘 활용해 가지고 불법으로 대선 정국을 만들어서 저들이 이길 수 있게끔 이렇게 저렇게 지뢰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멀쩡한 대통령도 끌어내리는 저놈들인데 그들이 장악한 시스템 속에서 대선 정국 짧은 60일 내에서 우리 쪽 주자들이 후보들이 열심히 뛴다 한들 멀쩡한 국가 권력까지 뒤흔들어서 내려버리게 하는 그런 적인데 만만하게 싸우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만들어놓은 전투판에서, 즉 불법으로 만든 탄핵, 불법으로 진행시키는 대선판에서 거기에 적응해서 싸우지 마시고 그 판을 깨버리십시다. 우리 그 판을 무시해버리십시다. 그 판을 인정하지 맙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23일이죠. 이제 딱 한 2주 됐네요. 대략. 오늘이 금요일, 오늘 금요일 맞죠? 딱 2주 전 금요일이네요. 바로.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가 발표된 직후에 11시쯤 발표된 직후에 그날 오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발언한 내용이 굉장히 충격을 줬습니다. 뉴스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황교안 대행의 발언 내용입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내려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겠다라고 대통령 직무를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그 순간 대통령입니다. 황 대행께서는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이십니다. 국가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헌법이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고 불법으로 자행된 이 모든 사태, 그것에 종결점을 짓는 헌재 판결 선고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거 맞다고 본인이 그걸 인정해버렸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로 60일이라는 그 또 룰이 만들어지면서, 그들이 만든 룰 만들어지면서 선거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급급하게 김진태 의원 또 누구 해가지고 후보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전투판에서 급급하게 싸움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공명 그림 보여드린 거 있죠? 그 전에 전쟁은 그들이 만든 판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판에 싸운 거라는 그런 그 지혜로운 그 원칙을 말씀드린 거 있죠? 그거에 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오늘 23일인데 며칠 전입니다. 지난 17일 날 CNN에서 그리고 얼마 전 또 BBC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언론입니다. 100년 전의 사건도 파헤쳐서 진실을 파헤치는 걸로 그런 능력 있는 걸로 유명한 굉장히 아주 깊이 있고 전문적인 언론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당혹스러운 모습의 대통령이라고 탄핵을 시켰다라고 아주 그 냉소적으로 아주 웃긴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또 연유해서 했냐면은 확실한 유죄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뇌물이건 부정부패건 위증이든 내란이든 외환이든 탄핵의 사유가 될 만한 확실한 유죄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수사는 아예 하지도 않고 무시해버리고
증거를 들이대고 고영태 관련된 파일들, 증인들 다 들이대도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무조건 땅 두드렸는데 뭐라고 그 탄핵 선고에 나왔냐면 당혹스럽고 똑똑하지 않고 지각이 없는 대통령의 행태를 우리가 국민들은 받아줄 수 없다. 초등학생들이 싸울 때 이렇게 싸웁니다. 야, 너 바보 아니냐? 나 너 미워. 나 너 싫어. 그렇잖아요? 초등학생들이 논리가 딸리고 지각을 잘 못하고 세상의 실 모르니까 지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야, 너 나쁜 놈이야 하고 싸울 때 이렇게 싸웁니다. 대한민국 헌재가 초등학생 수준입니까? 만약에 헌재 재판관들이 초등학생 수준의 지적 능력과 법적 지식 갖고 있으면 그 사람들 거기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CNN 발표에서 이러한 루머에 의해서 어떤 조사를 해서 법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아니라 그렇더라 하는 카더라 루머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탄핵을 당한 전 세계 역사의 최초의 사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창피할 노릇입니다. 화가 납니다. 또 뭐라 그랬냐면은 박 대통령이 뇌물죄 스캔들로서 탄핵에 대해서 또 공격을 받았지만 실제로 직접 연루된 적은 없고 돈 한 푼 받은 적 없으면서 뇌물을 받은 정황이 나름 포착되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제3자 누구라도 관계없습니다. 제3자가 받았는데 3자가 돈을 받은 것을 멀쩡한 대통령을 갖다가 끌어내린 것은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죠? CNN은 더 자세하게 썼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 이전에 대통령들도 엄청난 돈을 해 먹었지만 임기 후에 수사를 받고 임기 후에 법에 처단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만 임기 중에 탄핵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돈을 억수로 챙긴 대통령도 있었는데도 임기 중에는 감히 절대로 못 건드리는 것이 국가의 통치권이고 국가의 법치인데 법을 무시하고 국가의 통치권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강제로 억지로 불법으로 끌어내린 것이 탄핵 사건입니다. 이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발달했다는 미국 법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만약에 벌어졌다 그러면은 절대로 탄핵이 될 수 없다고 미국의 유명 언론인 CNN이 정확하게 발표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불법 탄핵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짜놓은 전쟁판은 전투판은 불법 대선 가서 허둥지둥 허겁지겁 서둘러서 자기들이 이 나라의 권력을 찬탈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적들이 그 적들이 누군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만들어 놓은 그들의 전쟁의 룰입니다. 왜? 한번 보시죠. 왜 적이 만든 환경에서 싸웁니까? 내가 만든 환경에서 적을 격퇴해야죠. 왜 적이 만든 룰에서 우리가 급급하게 맞추면서 거기에 잘 보이려고 그러고 거기에 맞추려고 그러고 왜 그럽니까? 우리 바보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 탄핵도 원천 무효고 불법 대선도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에 몇 가지의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대응 방식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안을 저희의 전투판, 저희의 전쟁의 룰, 저희의 대한민국 통치권을 지키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가 찬성해야 할 그 액션 플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탄핵이 불법인지 적법한지 좀 밝히자 제대로. 많은 국민들은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물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찬성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그냥 산발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TV 방송국에서도 하고 광장에서도 하고 이런 연단에서도 하고 또 지역 학교에서도 하고 작은 모임, 큰 모임 해가지고 탄핵의 적법성을 그 여부를 검증하는 법률 전문가도 나오고 나는 법을 모르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대화 순사람도 나오고 맞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인정하는 그 이유가 납득이 될 때까지 국민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우리가
주장해야 합니다. 적이 만들어 놓은 룰에 우리가 승복하는 것, 황교안 권한대행이 탄핵 선고가 적법하다고 헌법에 맞다고 승복하자 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명이 잘못된 말을 한다고 우리가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머리를 숙이면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어느 한 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입니까? 5천만 국민의 나라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국민의 권리로 국민토론회 개최하자 하고 요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토론을 벌이다 보면은 찬반 양론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끝장 토론하자 그럴 겁니다. 밤을 새도 좋고 일주일 한 달 해도 좋고 1년 해도 좋다. 우리의 운명이 달린 일이고 내 새끼 내 손주 미래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존폐가 달린 일인데 밥이 문제고 자는 게 문제냐? 밤을 새워서도 끝장 토론하자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법성에 대한 법리적인 전문적인 해석과 일반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얘기가 충분히 나온 다음에 찬성하는 의견이 이렇게 정리가 됐고 반대하는 의견이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은 필요하다면 국제 전문가, CNN 전문가, 국제재판소 전문가, UN 전문가 다 모셔오자고요. 왜 못합니까? 충분한 검증되는 정보가 공유된 다음에 그때도 만약에 촛불 세력이 있고 우리 태극기 물길에 있어서 그때도 찬반이 있다면은 지금도 속아서 뭐가 옳고 그른지 몰라서 촛불을 찬성하고 탄핵을 찬성하는 그런 어리석은 눈이 가린 귀가 막힌 불쌍한 분들이 대한민국에 계시니까 그분들 일깨워주는 작업을 토론 통해서 하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그래도 의견이 분분하면 그때는 민주주의 방식대로 국민투표하자고 우리가 정식으로 제안합시다. 과정에 고영태 관련된 파일 누구 다 조사 다 해야 됩니다. 왜 특검이 왜 검찰이 대통령만 조사합니까? 범죄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증거까지 있는데 그걸 증거까지 제출까지 했는데 왜 검찰은 그걸 무시합니까? 무시하고 싶으면은 검찰 옷 벗으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왜 대통령은 옷 벗습니까? 만약에 토론 통해서 정보가 나오고 검찰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해가지고 다 결과가 나오고 국제 전문가까지 모셔와서 결과가 나와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면 국민투표 합니다. 그때 해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정말로 이게 진짜 불법이었네, 저놈들 엉터리였네, 거짓됐네 밝혀지면은 즉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으로 복귀하셔야 됩니다. 만약입니다. 저들이 주장대로 법리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이게 적법 맞다 하고 법리적 판결이 객관적으로 나온다면 모든 조사와 토의와 전문가 국내 국외 다 나와서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는 게 적법해라고 판결되면은 그때 대선을 치르는 게 정답입니다. 왜 불법이라고 의혹을 받고 있고 왜 졸속 선거라고 의혹받고 있고 왜 제대로 검찰 조사도 안 하고 증거 인멸을 해버리 증거도 조사도 안 하는 이런 상태에서 왜 이렇게 서둘러서 대선을 치릅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 있죠. 왜 구린 데 있으면 사람이 구리면은 얼렁뚱땅 구렁이 담넘어 넘어가지 않습니까? 거짓말 하면은 거짓부렁하면 대강대강 얼굴 우리지 않습니까? 떳떳한 사람은 또박또박 얘기합니다. 거짓말 하니까 서둘러서 허둥지둥 졸속으로 끝내버려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졸입니까? 호구입니까? 우리 바보입니까? 또 가봅시다. 그러므로 네 가지 얘기 드렸고 다섯 번째입니다. 3월 10일 날 말도 안 되는 머리에 뭐 이상한 것만 여자가 나가니까
해야 한다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올린다는 그런 정도인데 일하는 여성이라고 좋게 말했습니다. 그거는 내가 너를 얼마나 돌리겠다는 완전히 암시였습니다. 그럼요. 자, 3월 10일 날 내린 그 선고는 제가 1, 2, 3, 4번 말씀드린 대로 적법하고 국민 모두가 인정할 만한 절차를 밟지 않은 거기 때문에 몇 명의 현재 재판관들이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슨 의도를 말씀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종북좌파 빨갱이들이 주도해서 만든 이 촛불 세력들이 만든 그 모든 것들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엉터리 상황이기 때문에 5월 9일 치르자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싸움판 대선은 불법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드릴 말씀 좀 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부산이 다르네요. 화끈합니다. 역시 다르네요. 좋습니다. 대한민국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여기 살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5월 9일날 하자고 자기들이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대선 판국은 국가의 통치권과 정상적인 통치권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뭐냐 하면요,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우리 이제부터 국가 반역죄고 국가 전복죄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법적으로 맞습니다. 법적으로 자세한 정확한 조사도 하지 않고 어거지로 끌어내린 대통령을 나무랄 일이 아니고 그러한 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벌인 헌재와 특별검찰과 무슨 당과 거기에 있는 수많은 이상한 사람들, 그 사람들 조사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조사도 하지 않고 대선을 치러요? 이걸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다 나옵니다. 캠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들이 캠은 다 나올까봐 서둘러서 대선 치르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캐나기 전에는 우리가 분명히 요구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요구해야 됩니다. 내 죽어도 좋은데 내 새끼 내 손주 죽일 수 없으니까. 맞습니까? 목숨 걸고 얘기해야 됩니다. 우린 총 안 들었습니다. 우린 선량한 백성들입니다. 우리 조폭 아닙니다. 우리 빨갱이 테러 분자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목숨 걸고 얘기되고 청와대 앞에 가서, 헌재 앞에 가서, 언론에 가서, 학교에서, 길거리에서 혼자 피켓 1인 시위 들고서 대한민국 반역죄, 내란죄, 전복죄 짓지 말고 정확하게 조사하고 진상을 밝히는 토론회, 국민투표, 그 다음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분명히 진행하라고 엄중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세금내고 우리가 저것들 먹여 살리기 때문에 국민이 주입니다. 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자, 조금 속은 후련하시죠? 이제 속 후련합니까? 조금 후련합니까? 싸움은 근데 싸움의 고수는요 절대 흥분하면 안 됩니다. 싸움의 고수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잔잔하게 싸웁니다. 우리 태극기 물결 연구소 이름이 약자로 태연입니다. 절대로 흥분하지 않습니다.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 중에서 그 총 쏘신 분 계실 거예요. 저격수가 총을 제일 잘 쏘는 사람인데 저격수는 절대로 흥분하지 않는 사람을 시킵니다. 왜? 흥분해버리면 손이 떨리고 손 떨리면 방해사가 떨리고 그럼 못 맞춥니다. 싸움의 고수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흥분하기에 앞서 차분하게 저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적의 정체를 알아야 이길 수가 있거든요. 적이 누군지 모르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적의 정체를 모르면 답답해가지고 흥분합니다. 흥분하지 맙시다. 이제 차분하게 감사합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차분하게 적의 정체를 밝히고
그 정체가 누구인지 우리가 캐낼 겁니다. 제가 또 자료를 준비했는데 제가 자료 준비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싸움의 원리가, 이 전쟁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있게 적의 정체를, 그 심장에 불화살을 꽂고 적의 두목에 목을 쳐버리는 이 정의로운 전쟁에서 이기는 법, 그 법을 우리 김시화 목사님께서 여러분께 깊이 있게 한번 나누어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그 탄핵 정부에 숨겨진 그 적들의 정체를 제가 다 밝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시화 목사님 맞이할 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개헌 인용을 갖다가 황교안 대행께서 그 탄핵 인용을 받아들인 이후에 우리들이 겪고 있는 분노가 무엇이고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7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동시에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방향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러한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나가면 그쪽으로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 올라왔습니다.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태극기 물결연구소 약자인 태연 자약해야 된다,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태연 자약할 수 있는 위치에 이미 올라서셨어요. 지금 그거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이제부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렸을 때 또 젊었을 때 아마 대부분 중국의 삼국지연이라고 하는 소설을 다 읽었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3가지 조건이 있다고 얘기하죠. 천시를 얻어야 된다. 지리를 얻어야 된다. 인화를 확보해야 된다. 천시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누가 보아도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가 옳은 자리다. 하늘에서 그 사람 편을 들어준다. 하늘에서 그 사람이 옳다고 하는 권위의 옷을 입혀줬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적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양심은 저 사람이 옳아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딱 그 사람이 서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초라해도, 아무리 무지해 보여도,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이 옳은 자리에 딱 올라서 있는 사람은 천시를 얻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태극기 물결에 나온 애국시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자신이 이 천시를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왜 목소리가 자신이 없어요?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얻었죠?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탄핵 잘못입니다. 탄핵을 무슨 법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인용 잘못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행님을 갖다 우리가 상당히 믿고 따르고자 했는데, 아니 세상에 탄핵 인용을 갖다가 옳대요. 또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려고 했던 그분이 갑자기 태극기 물결을 향해서 환시기를 딱 꺼내들고 우리 심장을 향해서 쏘려고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당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미 천시를 얻어서 정말로 전체 국민들이 이제는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이 촛불 쪽으로 나갔던 사람들까지도 이쪽으로 다 돌아서고 있었는데, 촛불은 분명히 꺼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전 세계 언론까지도 야, 대한민국에 그래도 태극기 물결이 있어서 그 백성이 자유민주주의를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백성은 백성이다, 그런 평가를 받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니 왜 황교안 대행체제께서 그렇게, 대행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한테 화를 갖다 당겨요? 이게 참 우리가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저까지도 그분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그분은 그 가슴 속에서는 이 태극기 물결이 옳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대선을 향해서 이렇게 막 졸속으로 달려갑니까? 태극기 물결이 얼마 안 있으면은 이거 다 뒤집어 버려가지고 원래 올바른 방향으로 반드시 나간다는 걸 쟤네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뭔지 압니까? 내 말씀 드릴까요? 예. 탄핵 정국이 탁 터지자마자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촛불 민심이 한국의 민심이다.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탄핵에 따라서 창피하게 물러가지 말고 하야를 해라. 하야를 한다고 하면은 한국에 오바마를 얘기합니다. 예. 한국에 새로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를 갖다가 보내주마. 그게 누구냐? 반기문 씨다. 이래가지고 그 반기문 씨를 갖다가 반기문 씨를 갖다가 원래는 우파에서도 좀 다 환영할 뻔했잖아요. 우리가 잘못 알고 그렇죠? 예, 뭐 저는 환영 안 했죠. 근데 잘못 알고도 우파에서도 뭐 환영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파에서도 환영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좌파 쪽의 정치력을 토대로 해서 한국에 떡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우파까지도 끌어들여서 박근혜 씨 후임 통치권자로 등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입가가 된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사실입니다. 대표는 발언을 했어요.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예, 마세요. 예. 그 다음에 자, 예. 네. 자, 이제 다시 우리 순서 진행합시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조금만 진정하세요. 조금만 진정하세요. 여기 있는 우리들은 안심하십시다. 조금만 진정하세요. 우리 강사님에게 대단히 체계가 된 건데 혹시라도 다른 의견이나 충분할 게 있으면 나중에 충분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기 방해하라고. 그러니까 예. 우리 현 박사님 조금 진정하시고 강의를 방해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금 저기 뒤에 문을 닫아두시고 뒤에 문 닫아. 자, 여러분. 예, 죄송합니다. 계속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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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감사합니다. 예. 지금 그 소리치신 분이 말하자면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일부분이 그런 또 심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또 여기서 뭐 그분 소리친 거는 아무래도 좀 불편해서 나가게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은 이 다른 의견을 가진 이분들을 갖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예. 절대로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지 맙시다. 자, 지금 그분도 뿌리 속 깊이
예. 계속같이 예. 상황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예. 아무리도 안 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예, 그거를 갖다가 6.25 사변대 지리산 빨치산 두목들은요 때가 썩어도 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구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천시를 얻었다고 하는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뭘 얘기하는 줄 압니까? 미국 안에서 이 오바마 씨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노하고 다른 목소리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밀어준 기독교 보수적인 세력과 미국 보호를 하는 가치를 첫 번째로 알고 있는 미국 애국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같이 트럼프와 더불어서 오바마 틀렸다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한국의 태극기 물결이 민심인 것을 분명히 믿는다. 이것이 터져 나온 거예요. 네. 둘째로 뭐냐면은 그러므로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 탄핵 상황은 불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것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사태다.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동시에 황대행 권력체제는 한국이 미국과 한미 동맹을 제대로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신뢰할 수 있는 이 체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미 동맹을 태극기 믿고 황대행 체제를 믿으면서 이 한미 동맹을 갖다가 정확하게 수호하기로 작정하고 나섰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정권의 정책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얘기하고 무엇 때문에 미국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을까요? 옳은 것은, 한국에서 옳은 것은 누구냐? 촛불 쪽이냐? 태극기 쪽이냐? 태극기라는 겁니다. 이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양심 속에서도 드디어 한국의 태극기 물결의 주장이 옳다고 하는 걸 인정을 했고, 따라서 북한에서 이 한국의 현 정권을 갖다가 탄핵을 빌미로 해서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북한의 그 못된 협박, 그리고 종북 좌파와 연결된 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태고, 그거는 참으로 모든 국가에게 평화를 깨뜨리게 하는 악한 자들의 시도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여론이 국제적으로도 돌았다 그 말입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 국제적으로 여론이 그렇게 돌았다고 해서 우리가 옳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평양이 지금 현재 죄악의 정권인 걸 우리가 다 알아요. 자기는 자기 국가의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굶겨 죽이고 인권 지옥으로 만들어서 공포감 속에서 눌려서 죽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 갖다 전쟁 노예로 만드는 그 정권, 예, 지금 현재 김정은 정권을 갖다가 누구나 다 전 세계에서, 이 세계에서 이제는 좀 잘라 없애야 할 암덩어리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탄핵을 갖다가 일부러 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끌어안치려고 하는 이 종북 좌파 세력들, 이 사람들은 그런 평양과 연결이 돼가지고, 예? 대한민국 정권을 갖다가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갖다가 이걸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고려 연방제 같은 이상한 북한에서 원하는 방법을 다 통일시키려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드디어 태극기 물결이 단순하게 대한민국 국민의 일부분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이 전체 국민들의 양심을 대변하는 세력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태극기 물결 속에서 정의를 부르짖고 나라를 갖다 제대로 지키겠다고 하는 그 부르짖음은 뭐냐면은
촛불 쪽으로 나간 사람들의 양심 속에서도 태극기 물결 쪽이 옳기는 옳아 하는 쪽으로 의식이 되돌아오도록 그 양심을 자극하고 있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올바른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백성들의 올바른 정신, 올바른 그 이념의 기초, 이것은 누가 가졌냐면 촛불 쪽이 아니라 태극기 물결 쪽이다 그 말입니다. 둘째로 태극기 물결은 이미 지리를 확보했습니다. 지리가 뭡니까? 전쟁하기 좋은 환경, 그걸 갖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을 이미 차지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그 지리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 지리 때문에 승리의 징조까지 나타났어요. 아, 그게 뭐죠? 여러분들 나하고 공감하는 분들이 있나가 좀 봐야지. 그게 뭐죠? 성경입니다. 예? 저기 성적이도 같이 왔네. 예. 미국이 말이죠. 갑자기 우리 태극기 물결이 등장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도 같이 당선돼가지고 오바마 씨 틀렸어 하고 나왔다고. 그 바람에 미국의 군사력이 한미 동맹 정신에 따라서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원칙으로 나가야 하느냐 할 때에 태극기 물결 쪽을 따라서 황대행 체제를 지켜주면서 박근혜 그 사람의 억울한 탄핵 이걸 갖다가 막는 쪽에 대한민국의 흐름 그거를 우리는 지켜야겠다 이것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알아요? 만약에 한국에 좌파 정권이 생긴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킬 이유가 없다. 반미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래서 한미 동맹을 따라서 한국도 그 동맹 정신에 따라서 같이 미국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현재 저 북한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아니 반미 정권이 북한하고 안 싸워 하면은 우리가 어떡하느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좌파 정권이 생기는 것은 분명히 한국을 지킬 이유가 없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 미국 입장은 뭐냐면은 남한 쪽에 테러가 벌어진다. 남파 간첩들이 여기서 테러가 벌어진다. 또는 밀란 상태가 벌어진다. 아니면 지금같이 정치적 술수를 통해 가지고 합법을 가장해서 공산 정권이 들어선다. 이렇게 될 때 평양을 때려버리겠다 이거야. 그리고 휴전선 북쪽에 있는 저 군대들 그냥 다 선멸시켜버리겠다. 이것이 지금 트럼프 정권의 정책이고 그래서 매티스 국방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겁니다. 그걸 확약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금 틸러슨 국무장관도 또 다녀갔죠? 그것도 그거 다시 한번 재확인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북 좌파한테는 분명히 평양이 있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네, 그건 우리가 쉽게 알았어요. 근데 그 뒤에 오바마 씨까지 있는 줄 누가 알았어 글쎄? 오바마 씨는 어쩌다가 평양과 종북 좌파와 공조가 돼가지고 한국에 좌파 정권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 돕자고 그렇게 나섰냐 그 말입니다. 이건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오바마 씨의 그 정책과 방향을 갖다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트럼프가 등장해서 그걸 반대했고 무엇 때문에 미국 국민이 트럼프 편을 들어주었는가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바마는 사실은 미국의 이익을 위한 대통령 권한을 이제까지 수행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미국을 갖다가 세계 정부를 세우는 바탕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미국의 강력한 힘을 갖다가 세계 정부의 노예 국가가 돼가지고 미국 국가의 힘을 갖다가 세계 정부를 전 세계로 끌고 나가는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미국을 이용하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을 갖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소설 같은 데서 보면은 그 악독한 독재 정치가 나올 때 빅브라더 정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 내가 큰형님이다 하고 나오는 이상한 영웅. 예. 그런 독재자. 미국을 갖다가 그런 이상한 독재자로다가 독재국가로다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갔다 이겁니다. 이거를 트럼프가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맞다. 오바마가 바로 이상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고 그 뒤에 힐러리 클린턴은 그걸 갖다 더 강력하게 밀고 지금 나오는 거다. 이거는 안 된다. 하고선 이 백성들이 트럼프의 소리와 더불어서 갑자기 이 여론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언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걸. 예. 미국도 저는 근심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 미국이 대언론들이 다 누구 거냐? 전부가 부자들 거예요. 미국을 세계적인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그 세력들의 거야, 그게 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언론 기관까지도 전부가 오바마가 말하는 대로 소리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보도도 하지 않아. 이래가지고 한국에서는 잘못 알았어요. 잘못 알아가지고 힐러리가 이기는 줄 알았죠. 또 힐러리가 일방적으로 옳은 줄 알았죠. 힐러리가 한반도를 위해서 좋은 정책을 쓰는 줄 알았죠. 천만이 아닙니다. 정반대였던 거예요, 그게. 네. 그런데 오늘날 이 태극기 물결이 일어나니까 드디어 미국의 본질이, 미국의 본래의 정신이, 미국의 본래의 퓨리타니즘 정신이, 미국의 본래의 가치가, 즉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미국의 특징적인 그 체질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면은 태극기 물결을 지켜라.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면은 자유민주주의를 나가는 국민들을 지켜라. 이렇게 나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 이것이 지리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것이 나오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김정은이 한국에 테러를 일으킨다든가 릴라를 좀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전쟁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핵실험을 해보이고 미사일을 쏴대고 겁을 주면서 그런 상황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지시도 내리고 심지어 호남 조선 형제여 요따구 소리하고 호남이 왜 쥐들 거야? 쥐들 형제야 왜? 예? 그런 소리까지 하면서 충돌질을 했던 그 김정은 체제가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들 뒤에서 슬슬 그 사람들을 전쟁 쪽으로 밀어주던 그 거대한 국제 세력이 이제는 손을 대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 걔들이 말썽만 일으키면은 평양이 무너지고 휴전선이 무너질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또 김정은이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어떤 상태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겨우 미사일 실험, 핵실험만 하고 있는데 그 상태 속에서 자기를 지켜주는 호위군 있죠? 이 사람들이 전부가 언제 김정은 죽이냐? 이런 상태로 지금 변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 상태로 김정은은 시간을 질질 끌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내부에서 자기가 그냥 붕괴돼 버려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태극기 물결이 이 정신을 가지고 굳굳하게 버티면서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은 제절로 망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 물결은 지금 현재 하나만 남았습니다. 인화를 제대로 이루어야 됩니다. 인화는 첫째, 태극기 물결 안에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조건, 태극기 물결 안에서 자기 자신이 자기와 화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 태극기 물결이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지금. 첫 번째 시험, 나는 패배자다. 아,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아이고, 부흥밖에 일어나는 게 없어. 자기 자신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승리에 찬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인지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못나게 봐. 자기 자신을 좌절의 인간으로 봐.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존엄성을 느끼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내가 나한테 대해서 좌절하기 시작하니까 나를 좌절하게 한 저놈들, 저 되기 싫어. 아유, 저것들 그냥 화만 자꾸 내면서 아까 우리 김일성 교수가 얘기한 것 같이 잘못된 링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쟤네들이 만들어놓은 그 링으로 괴에 들어가 자꾸.
네가 그럼 대통령 선거할 거야? 그럼 들어가봐. 한번 나도 한번 그 대통령 선거 해볼게. 한번 따져볼까? 해본들 걔들이 만든 그 틀 안에서 무슨 일 당하려고? 태극기 물결 첫 번째, 자기 자신의 존엄성, 자기 자신의 가치, 자기 자신의 부르짖음의 가치, 이거를 이미 온 적을 갖다 이기게 하는 본능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두 번째, 이미 지금 우리 앞에서 탄핵 인용을 떠들었던 사람들 쫓기듯이 급하게 했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이제는 설 곳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 보세요. 평양이 드디어 원래는 벌써 난파 간첩들이 있죠. 테러리스트들. 걔들한테 일을 시켜가지고 저거 처벌해라. 원래는 그랬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거든. 그뿐입니까? 평양 자체가 트럼프의 이 군사정책에 의해서 발이 묶인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김정은 자체가 점점 더 정신이 이상해지면서 행동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첫 번째 겁이 난 겁니다. 더러운 커넥션, 비밀 유착관계, 거기에서 고장이 났다 그 말입니다. 둘째, 더 큰 고장이 났어요. 원래 반기문 씨가 들어왔을 때 좌파에서만 와 하고 일어났습니까? 우파에서도 와 일어나가지고 비박계가 막 일어나더니 춤을 추면서 거기 달라붙었죠? 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뭐 친박계도 괴상망측하게 변해가지고 뭐 임명진이니까 누군가 그런 사람 끌어들여가지고 괴상하게 또 변질됐죠? 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도 탄핵 인용이다 하니까 그 사람들 다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다 따라갔지 뭘. 그리고 대통령 선거하니까 그래 대통령 선거하자고 다 나섰잖아요. 제발 바라는 게 김진태 의원만큼은 좀 거기 따라가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예. 그리고 우리가 지켜주고 우리가 잘 그 대통령 만들 텐데 말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졸속으로 탄핵 인용 쪽으로 가고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더욱더 분노하고 더욱더 이 불법성을 알고서 더 반대한다는 걸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알고서 그런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들을 뒤에서 도와주는 이 도움의 끈이 끊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그러면은 잘 보세요. 언론계, 국회 여야, 법조계 이게 전부가 나서가지고 한꺼번에 탄핵적으로 확 달라들었습니까? 안 달라들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겨우 평양에서 김정은이 명령 내렸다고 그거 따라갈 사람들이에요 원래? 여기서도 금수저인데 다들 잘 나가는 사람들도 왜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따라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오바마 쪽에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뒤에는 뭐 평양이 아니라 오바마가 있어 이랬던 거예요. 속으로. 그래서 그걸 감추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드디어 거기에서 이 오바마 쪽도 트럼프가 등장해서 새로운 군사정책으로 한국을 돕는 그 정책 방향이 완전히 태극기 물결적으로 확고하게 들어서자 오바마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바마가 급하게 취한 조치가 있습니다. 반기문 씨를 이렇게 세우려고 했는데 반기문 씨를 자꾸 세우면은 내 뒤에 오바마가 있어, 내 뒤에 오바마가 있어.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나를 따라 그럴 거 아닙니까? 뭐 그 사람 무슨 정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되면 누가 곤란해져? 오바마가 곤란해지지. 그래서 오바마 쪽에서 안 되노. 그리고 할 수 없이 오바마 뒤에서 오바마를 조종하도록 세워놨던 홍아무개, 손석희 세워놓고 이상한 짓 한 사람, 요새 갑자기 그 회장 자리 물러냈대.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건지 원 총리 하려고 하는 건지 나 몰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이 위장 보수 단체들, 탄핵에 나섰던 위장 보수 단체들을 갖다 사실상 조종하고 있었던 사람.
박지원을 그 손해불고 하죠. 예? 그 홍석현 그 사람. 예.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지금 할 수 없이 지금 나선 거예요. 원래는 모양 좋게 나서고 싶었지. 리셋 코리아 어쩌고 하면서 내야말로 한국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하고 멋있게 등장하려고 했는데 그만 그 대신에 지금 현재 나섰다가는 어떻게 돼요? 이 불법 탄핵, 불법 이 정치 운영, 이 전체 뒤에 홍석현이 있다고 하는 걸 다 하는 판인데 그냥 나서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반기문 씨를 먼저 등장시키고 자기는 멋있게 단장하고 리셋 코리아하고 나서려고 했는데 반기문 씨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 씨가 들키게 생기니까 오바마가 들키면 곤란하잖아요. 오바마가 또 명령을 내렸을 겁니다. 나 거기까지는 잘 몰라. 네, 내 짐작에 오바마가 명령 내린 것 같아. 야, 홍석현 네가 나서서 내 가리게 좀 해줘라.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에 책임자가 홍석현이라는 걸 어쩔 수 없이 드러내면서 지금 현재와 같은 이상한 정국이 벌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거 전체가 여러분들 들읍니다. 이거 전체가 지금 그 사람들이 이기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쫓기듯이 지금 하는 거예요. 자기들 내부에서 아주 야합을 해가지고 뭐 일이 잘 되는 것 같지 어쩌고 저쩌고 했다가 이게 다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저들끼리 두 명 도전하기 위해서 네가 나서 아니 나 싫어 이러면서 이상하게 지금 전국이 혼란스럽게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대선 전국을 만들어 놓고 무슨 춤을 추고 푹 추고 어쩌고 하지만은 이건 전부 속임수 정치입니다. 왜 이 속임수에 태극기 물결이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태극기 물결은 이제부터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유민주주의 꿋꿋하게 자기 진영을 형성해야 됩니다. 네. 이것이 그러면서 이제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은 태극기 물결은 당당하게 이제까지와는 다른 구호송 외침이 아니라 이치에 닿는 제대로 된 메시지를 가지고서 이 잘못들을 갖다 딱딱 지적하면서 정책 발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태극기 물결 속에는 이미 그런 실력을 가진 양심적인 지도자들도 많이 왔고 많이 지금 뭉쳐가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그러니까 안심들 하고 이제부터는 시간은 우리 거예요. 쟤네들이 무슨 춤을 추고 대통령을 뽑든 말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외침을 유지해야 됩니다. 외침을 키워가야 됩니다.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갖다가 이념화 시켜가야 됩니다.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갖다가 이제부터는 정말로 쟤네들의 그 악하고 더러운 걸 다 드러내는 한편 쟤들의 악한 것만 드러내지 말고 우리들의 희망은 이것이다 하고 아주 정말로 온 대한민국 한민족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기뻐서 뛰어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의 정책을 드러내면서 그것이 중후진국의 모든 나라들한테 이야 저 대한민국 따라가고 싶다 이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그걸 할 수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 태극기 물결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적들이 지금 어떤 그 형편한 자리에 지금 굴러 떨어졌는지 그것만 인식하고 그리고 안심하고 당당하게 우리 희망을 개척하는 이런 개발 운동을 이제부터 시작하면은요 전 세계가 따라올 수 있는 코리아 모델,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코리아 모델, 그건 더 자라난 모습으로 온 세계에 빛이 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오늘 여기에서 이 부산 애국시민 여러분들이 이러한 새로운 태극기 물결에 그 이념을 솟구치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솟구치고 그래서 이 태극기 물결의 이 진영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이런 쪽으로 달려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바마 씨조차 자기 정치적인 싱크홀에 빠지고 있다는 증거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한국을 나는 기독교 목사니까 내 식으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돕는 것 같아요. 우리 태극기 물결 정신으로 볼 때는 정말 하늘이 돕습니다. 지금 하늘이 돕고 있어요. 예? 아까 우리 김 교수 발표하실 때 CNN에서
한국의 탄핵 정국 운영이 아주 불법적으로 유치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비판했다고 그랬죠?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국 런던에 있는 국영방송인 그 BBC. 거기에서도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거는 뭐 거기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나오는 소리고 전 세계 언론이 프랑스에도 나오고 독일에서도 나오고 다 나와요 지금 현재. 예.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 태극기 물결이 하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지금.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BBC, CNN이 뭔지 압니까? 원래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 기관이나 마찬가지였어요. CNN은요 힐러리 클린턴이 범죄를 저지른 걸 감춰준 언론기관이었고, 그리고 트럼프의 없는 죄도 있는 것 같이 아니면 조그만 실수나 잘못을 갖다가 침소봉대시켜가지고 과장하고, 그러면서 선거 지지율은 언제나 힐러리 클린턴이 이기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이 트럼프는 형편없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트럼프가 훌륭한 어떤 정책 발언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막말이나 욕이나 해야 되는 유치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버리고, 힐러리는 별것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 백성들이 들으면 화가 날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다 감추고서 딴 소리나 하고 있고, 이게 CNN이었어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이 조중동 쪽에서 문재인이나 홍석현이나 아무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거 틀렸거든, 저거 왜 저러지, 그 소리 나오면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동안 그 사람들 뒤에서 그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런 못된 짓을 하게 했던 그 엄청난 세력 있죠? 그 세력이 그들을 버렸다는 뜻입니까? 아직도 붙들고 있다는 뜻입니까? 버렸다는 뜻이죠. CNN이 그 소리를 한 건요, 오바마는 이 촛불 민심이 한국의 민심이다, 타 불타, 박근혜는 물러가라, 요 소리 했던 그 오바마가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이제까지 오바마 편들었던 그 CNN이 그 오바마가 잘못이래요 지금. 그 단순하게 한국인이 이 종북좌파 이 사람들만 비판한 게 아닙니다. 그게 종북좌파를 밀어줬던, 종북좌파와 공조관계에 있었던, 탄핵을 위해서 공조관계에 있었던 오바마를 치는 소리예요 그게. 그럼 지금 오바마가 정치적 싱크홀에 빠진 겁니까? 안 빠진 겁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BBC 방송은 뭔지 압니까? 그거야말로 이제 전 세계 정부 있죠? 그거를 다 통과하는 제일 중앙에 있는 사람들의 입입니다 그게. 근데 그 BBC에서 한국 탄핵 정국 운영을 갖다가 비판하면서 결국은 오바마를 또 비판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들의 일꾼이었는데 그걸 쳐버렸어요. 그러면 그들 내부에 지금 현재 일을 시켰던 자와 일을 했던 자 사이에 이게 지금 현재 의견 다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안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들 내부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얘기라니까요. 그러니 그 오바마의 명령에 따라서 한국에서 탄핵 정국을 갖다가 묘상하게 비틀어내면서 했던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갈까요? 낙동강 오리알 같이 되는 거지 뭐.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이 근거 없이 하는 말입니까? 이제는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걸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태극기 물결이 이미 이겼습니다. 이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갖다 파괴하는 새로운 정권, 그 잘못된 정권을 만들려고 졸속으로 치르려는 이 대선 정국, 이것이 탄핵 정국 이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호호탕탕하게 계속 우리들의 소리를 부르짖고 나가야 됩니다. 그 소리를 키워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